안녕하십니까?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과목에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를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문제의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제라고 하는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땡땡 우유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유와 A 과장과 B 과장의 차이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땡땡 우유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우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그 사람과 다른 P라고 하는 과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땡땡 우유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A 과장과 P 과장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 안에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 활동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 시간에 문제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란 과연 무엇인가? 직무 수행 중 답을 요하는 질문이나 의논하여 해결해야 되는 상황, 즉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거나 얻고자 하는 답은 있지만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한 상태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접근을 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경제 불황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사물과 관련된 일을 의미합니다. 토익 시험에 문제가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을 뜻합니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 또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다소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원하는 상황과 현실 간의 차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목표, 기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도달해야 할 수준. 달리 말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를 우리는 목표라고 하는 말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십시오. 내가 실제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곧 예상이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실제 처해진 상태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 바람직한 상태, 목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차이,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모르는 것을 의미할 때는 질문 혹은 의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는 이상이나 이탈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달성해야만 하는 것일 때는 목표, 과제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게 되고요.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일 때는 현안, 제안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의견이 나뉘는 것일 때는 쟁점과 논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 수행 가운데 답을 요하는 질문이나 의논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상황과 현실 간의 차이입니다. 원하는 상황인 목표와 내가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 현실, 현상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갭을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손을 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손을 써야 돼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해결 방법상의 구분과 업무 수행 과정상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해결 방법상의 구분을 보면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로 나뉩니다. 업무 수행 과정상의 문제를 보면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그리고 설정형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상의 구분으로 창의적 문제와 분석적 문제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창의적 문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고, 분석적 문제는 조목조목 나누어서 따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밑에 있는 특징을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배가 고파졌어요. 밥은 없고 급하게 허기를 면해야 되는 간편한 방법으로 라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 달리 나타나죠. 사람마다 다른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물이 끓는다 했을 때 라면을 먼저 넣는 분 있고 스프를 먼저 넣는 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면을 조금 더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넣기 시작합니다. 달걀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라면만을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에 달걀을 넣어서 더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달걀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냥 톡 깨서 넣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넣어서 풀어 먹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릇에 달걀을 풀어서 끓는 라면에 넣을 것이냐? 선택지가 나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황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을 찾는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더 맛있게 먹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접근을 하면 창의적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돼서 여기에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책 선정은 해결책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절대적인 해답보다는 상대적으로 내 입맛과 기호에 맞는 우수한 해답이 선정된다는 거예요. 주요 특징을 보면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감각적, 정성적인, 개별적인 특수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창의적 문제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푸는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넣을 건지 넣고 풀어낼 건지 그게 아니고 그릇에 풀어서 넣을 건지 분석적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발생한 문제 또는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미래에 대한 해결책 탐구로 문제 자체가 명확해집니다. 그냥 넣어서 달걀을 그냥 톡 깨서 끓는 라면에 넣는다면 달걀 덩어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달걀을 풀어 놓는다면 국물이 다소 뿌옇게 나온다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달걀을 풀어서 끓는 라면에 넣는다면 맑고 깨끗한 국물에 달걀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해결 방법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귀납과 같은 논리적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 선정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비교적 적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는 3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량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이고 공통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물론 제가 사례로 든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논외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인 문제에 비해서 분석적인 문제는 객관적, 논리적, 정량적, 이성적, 그리고 일반적이고
공통성이 있는 그러한 특징을 지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수행 과정상의 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수행 과정상의 구분은 일단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의 축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게 됩니다. 기본으로 하는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상에 있어서의 구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저 부분은 결국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이 과거냐, 그게 아니고 현재냐, 그게 아니고 미래냐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점으로다가 보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예요. 그렇다면 발생형 문제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일탈의 문제고 미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상을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살펴본다면 탐색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탐색형 문제는 잠재 문제, 예측 문제, 발견 문제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삼게 됩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문제,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예견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문제 혹은 회피 문제가 이 설정형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업무 수행 과정상의 구분 첫 번째, 발생형 문제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직면하여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이 발생형 문제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지향적 문제라고도 하고요. 현재 실제의 상태, 그 상태가 목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재고 미달 사태 혹은 안전사고, 불량품 발생, 미수대금 발생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목표,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발생형 문제는요, 결국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고 수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현재 시점, 현재의 관점에서 살펴볼 문제, 탐색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문제라고 규정을 합니다. 찾는 문제. 이 찾는 문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입니다. 실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 탐색형 문제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실제 상태, 그 상태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크게 문제라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목표, 기대 수준을 조금 더 높게 상향 조정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지칭해서 탐색형 문제라고 하는 말로 불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생산효율 10% 향상, 혹은 불량률 20% 감소, 혹은 채권 회수율 5% 증가 등이 이러한 탐색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 과정상의 구분, 마지막으로 설정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설정형 문제는요, 미래 문제예요. 미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까지 해온 것과는 관계가 없이 새로운 과제 또는 목표 설정에 따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 문제고 경영 전략 문제가 이러한 설정형 문제에 들어갑니다. 현재 실제 상태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 기대 수준을 훨씬 더 높게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온 것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과제 또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이전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 설정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해외 시장 진출 혹은 신규 시장 개척 등이 이 설정형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발생형 문제는 과거에 이미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 발생했다, 이미 일어난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상태가 목표하는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날 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 원인이 기준 미달 혹은 이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한눈에 확연히 보이는 문제.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생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탐색형 문제는 현재 실제 상태에서 보았을 때 기준을 더 높이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선하고 개량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정형 문제는 현재 실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획, 개발, 회피라고 하는 해결,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행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찾는 것이 이러한 설정형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보았던 학습 활동의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땡땡 우유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유와 A 과장과 B 과장의 차이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의 목표와 현실을 나누어서 그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곧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찾으셔야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시장 점유율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 과연 어떠한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 과장과 B 과장이 보여주는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땡땡우유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이지만 현실은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현실과 목표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수준에 대한 기대치인 목표와 현재 달성한 성과 수준,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곧 문제 상황입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 어떠한 원인 때문이에요? A 과장의 잘못된 마케팅 전략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점인 A 과장의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거나 다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A 과장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B 과장은 문제를 인식하였지만 아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인물 A 과장과 B 과장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앞에 주어졌던 학습 활동을 완벽하게 풀이하신 것입니다. 자, 이전의 학습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학습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십시오.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정답은 O. 그렇죠? 문제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과 수준에 대한 기대치, 목표와 현재 달성한 성과 수준과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 자체를 문제라고 하는 말로 지칭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문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문제점은 문제의 원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정답은 O. 그렇죠? 문제점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문제. 탐색형 문제란 이미 발생한 문제로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미 발생한 문제. 탐색형 문제가 아니죠? 이미 발생한 문제는 발생형 문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탐색형 문제란 이 현재 상황의 효율을 높이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학습 평가 문제를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 부분입니다. 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 해결할 방법을 모르거나 해답을 얻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직에서 있어야 할 모습과 바람직한 상태, 기대되는 결과인 목표와 현재의 모습과 예상되는 상태인 현상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문제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상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생형 문제는 우리가 바로 직면하여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미 일어난 문제를 뜻합니다. 탐색형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더 잘해야 할 문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설정형 문제는 장래의 경영 전략을 생각하는 미래 상황에 대응하는 경영 전략의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뜻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문제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제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루는 문제의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